선물 감자바스. 고구마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간식으로 통하는 제철 작물 감자. 가뭄이나 장마 같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쌀이 부족하던 시절 주식으로 사랑받았다. 감자를 맛있게 즐기는 법 또한 무궁무진한데 찌고 조리고 볶는 것은 기본, 크로켓에 그라탕까지 순박하지만 묵직한 매력, 모두가 사랑하는 최고의 식재료. 건강밥상 오늘은 포슬포슬 감자와 함께한다.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땅속의 사과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의한 손실도 적다고 합니다. 때문에 감자는 피로회복,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고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감자에는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 및 산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자값이 고공행진이라 감자 아닌 금자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는데 알뜰한 감자 레시피 개봉박두. 포슬포슬한 감자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시금치와 허브, 향신료로 맛을 낸 이국적인 카레. 인도의 전통 요리 사그알루.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SNS에서 핫하기로 유명한 레시피 라이스페이퍼 감자빵. 방학 맞은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감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오늘은 감자와 시금치에 향신료로 양념을 더해서 만든 인도의 고전 요리 사그알루 만들어 볼게요. 감자는 겉면이 녹색을 띠지 않으면서 매끄러운 것이 좋다. 또 물기가 없으면서 알이 단단하고 껍질이 얇은 것이 맛있는 감자다. 사그알루에 들어갈 감자는 되도록 큰 감자를 선택해 사용한다. 먼저 감자 필러를 이용해 껍질을 얇게 깎아낸 후 큼지막하게 숭덩숭덩 반으로 잘라 준비한다. 이어서 냄비에 물을 끓인 후 설탕을 풀어주는데 물은 감자가 모두 잠길 정도로 준비한다. 남은 물은 따라 버리고 수분을 날려주자. 감자를 삶을 때는 감자가 푹 잠기도록 물을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약불로 줄여서 감자의 수분을 날려 포슬포슬하게 삶아주세요. 사그알루에 들어갈 마늘과 양파는 곱게 다져주고 방울토마토와 시금치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 놓는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양파에 소금을 넣고 볶아주는데 갈색빛이 돌 때까지 오랜 시간 캐러멜라이징 시켜 풍미를 더해주자. 계속해서 향신료들을 모두 넣어 5분 정도 더 익힌 다음 마늘을 넣고 볶아준다. 양파는 갈색빛이 날 때까지 충분히 볶아 캐러멜라이징을 해줘야 단맛이 풍부합니다. 여유를 갖고 볶아주세요. 한 김 식혀 수분을 날린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 너무 잘게 썰면 으깨져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준비해 놓는다. 양파에 향신료를 넣고 볶아두었던 재료에 물과 시금치, 삶은 감자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는데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물이 증발할 때까지 5분 정도 뭉근한 불에서 볶은 카레의 느낌으로 익혀준다. 저는 오늘 고기 종류는 넣지 않았는데요. 사그알루에는 취향껏 좋아하는 고기나 햄, 소시지, 베이컨을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채소라는 뜻의 사그, 그리고 감자의 알루가 더해진 인도의 담백한 카레 사그알루. 무조건 볶기만 했던 카레가 아닌 매콤하고 깔끔한 맛이 감자의 매력만큼이나 잘 살아있다.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감자로 만든 감자빵의 인기가 참 많죠. 감자빵을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중에 파는 감자빵보다 칼로리가 더 낮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라이스페이퍼 감자빵 만들어 볼게요. 감자는 공기에 노출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 밀폐시키지 않고 냉장 보관할 경우 독성 물질이 형성될 수 있다. 맛있는 감자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상자에 담아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감자빵에 들어갈 감자는 필러를 이용해 말끔하게 깎아내자. 싹이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도려낸 후 으깨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이제 손질한 감자를 끓는 물에 충분히 삶아둔다.
감자를 보관하실 때는 서늘한 실온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둬서 수분을 날린 다음에 밀폐 용기에 담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치즈는 비닐 커버를 씌운 채 잘라야 깔끔하게 분리된다. 체다 치즈가 없다면 파마산 치즈를 준비해도 좋다. 계속해서 잘 삶아낸 감자를 뭉치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으깨주는데 감자 매셔가 없다면 포크를 사용해도 좋다. 여기에 소금과 설탕, 고소함의 승부사 마요네즈를 듬뿍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준다. 마요네즈와 설탕은 취향껏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마요네즈의 칼로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마요네즈의 양을 줄이고 우유를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라이스 페이퍼를 적셔 부드럽게 만들어준 후 그 위에 감자 모양으로 빚은 으깬 감자를 올리고 반죽 속에 치즈를 넣어 동그랗게 빚은 후 감자빵의 겉바 속촉, 쫀득한 맛을 담당할 라이스 페이퍼를 빈 곳이 없도록 밀착시켜가며 부드럽게 감싸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넓적한 접시에 콩가루와 검은 깨를 뿌린 후 만들어 놓았던 감자 반죽을 동글동글 굴려가며 고무를 묻혀주면 맛있는 감자빵 완성! 감자빵 속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지만 오늘 저처럼 치즈를 넣으셔도 되고요. 햄이나 양파 등 좋아하는 식재료를 넣어서 다양한 맛으로 즐겨보세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고소하면서도 단짠단짠. 거기에 포슬포슬한 감자의 부드러운 식감까지. 경단 같기도 하고 인절미 같기도 한 영양 만점 최고의 건강 레시피가 완성됐다. 감자는 위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궤양 형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이때는 생즙을 내어 가라앉은 앙금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여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딱히 입맛 떠들 만한 반찬이 없을 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식탁 위의 건강지킴이 감자. 감귤만큼이나 비타민C가 풍부해 뚝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도 그만이다. 알고 먹으면 그 매력에 더 빠져드는 감자. 굽고 찌고 볶는 레시피를 떠나 제철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건강 밥상으로 이 여름을 즐겨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이 열대야는 잠을 설치는 건 물론이고요.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날이 덥다 보니까 찬물로 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가급적 숙면을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잠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또 날이 덥다 보니까 이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일생의 3분의 1. 수면은 우리의 중요한 삶의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인구의 20% 이상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면 장애란 수면 중에 우리가 깊은 숙면에 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면 중에 어떤 이상한 행동들이 나와서 다음날 우리가 졸리거나 아니면 낮에 피로한 증상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면 상태를 저희가 수면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상미작용 중 하나인 수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신체와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잠들지 못하는 고민, 수면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중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이라는 건 하루 동안의 휴식이자 재충전의 시간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잠을 청하기 힘든 분들의 이야기죠. 수면장애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최명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다 잠을 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확하게 수면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뭐 눈을 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뭐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수면 상태이고, 또 특징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죠. 인간뿐만 아니라 뭐 물고기, 또 하물며 곤충 같은 파리에게도 이런 수면이 관찰이 됩니다. 수면 상태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 포식자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이런 수면을 취하지 않고서는 실은 건강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없어서 수면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포식자의 공격에도 잠을 청할 만큼 이 수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수면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반응들이 좀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피로합니다. 아주 피로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 마음도 좀 처지거나 불안한 느낌, 뭐 우울한 감, 우울감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장시간 동안 우리 몸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 몸 전신에도 좀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집중력이 저하된다든가 뭐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할 수 있고요. 혈당 조절도 불리해서 뭐 당뇨병이 발생한다든가 장기간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각종 질환에 이완될 수도 있고요. 불안하거나 우울증에도 쉽게 이완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면 시간도 충분하고 또 수면의 질도 좋았을 경우에도 우리 몸에 좀 변화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가장 크게 이제 수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뇌입니다. 영어로 뭐 브레인인데 우리가 집중력 저하, 뭐 판단력 저하, 뭐 졸음 이런 것들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이 향상되고요. 두 번째는 혈당 조절도 쉽게 이루어져서 뭐 당뇨병 같은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의 어떤 이완율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면역 기능이 이제 높아져서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떨어지고요. 비만도 예방할 수 있고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인들보다 수면 시간이 좀 더 적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평균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미국이나 프랑스, OECD 평균에 비하면 최소 30분 정도 저희가 수면이 부족하고요. 전 세계인들의 평균을 보더라도 뭐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평일이나 주말 모두 상관없이 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30분 정도 적은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7시간 정도를 자는데요. 이 평균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적정한 수면 시간은 한 8시간이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고 이보다 적게 주무시더라도 아니면 이보다 많이 자더라도 오히려 더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서 적정한 수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8시간이 좀 적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게 되면 몸이 전반적으로 릴렉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수면 중에는 어떤 바이오 리듬을 나타내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이제 도대체 수면 활동에서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선 같은 것들을 우리 두피에 붙여가지고 뇌에서 흘러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그 신호는 되게 복잡하고 빠르게 아주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졸리거나 점점 깊은 잠으로 빠질수록 파형은 느려지고 진폭은 커졌습니다. 이런 파형만 보더라도 이제는 이런 정도의 파형을 보여주면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졌구나 아니면 이거는 좀 깨어 있구나
이렇게 뇌파를 통해서 알 수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깊어질수록 우리의 어떤 체온이라든가 심박수, 혈압 이런 것들이 더 점점점 낮아진다는 것도 더불어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성 상태와 깊은 수면일 때 상태를 뇌파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수면의 단계를 조금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이라는 것을 크게 구별하면은 꿈을 꾸는 수면이 있고요.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을 좀 어려운 말로는 렘 수면이라고 하고 꿈을 꾸지 않는 수면을 비렘 수면, 렘 수면이 아니다. 이렇게 크게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수면은 우리가 비렘 수면인데요. 우리가 비렘 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뇌파의 어떤 활동 정도를 보고 구별을 하는데 얕은 수면이냐 깊은 수면이냐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 깊은 수면이 될수록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호흡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충분히 에너지를 좀 아낄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렘 수면은 뇌 활동도 굉장히 강렬하고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의 마비 빼고는 렘 수면은 상당히 깨어 있을 때랑 비슷하고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좀 분리한다든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일, 서운했던 일, 화났던 일 오히려 이제 꿈속에서 해소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렘 수면은 정서적으로 또는 기억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 단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몸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점도 좀 궁금합니다. 수면 시간이 일단 제일 먼저 확보가 돼야겠죠. 충분한 수면 시간이 있어야 그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충분한 설령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면의 어떤 단계, 즉 얕은 수면으로만 대부분 채워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만 이분이 이제 회복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렘 수면이나 이런 깊은 수면에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이라든가 불규칙한 어떤 수면 패턴이라든가 또 음주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수면 단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면의 시간의 문제보다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충분한지 이게 수면의 질을 좀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수면의 장애 원인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수면 장애 원인을 여기 보여주는 표로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 장애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데 개략적인 것만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잠을 자고 싶은데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불면증이죠. 아니면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게 주변에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경우죠. 수험생도 될 수도 있고 애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이 돼서 잠을 잘 잤어요. 하지만 다음날 깨어나고 보니까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뭔가 이게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다가 뭔가 이렇게 꿈속에서 막 계속 헤매느라고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다. 아니면 꿈속에서 막 누구랑 싸웠다. 실제 그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어디가 막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수면장애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면은 생체 리듬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신진대사와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67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불면증은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기 낳고 나서 잠을 좀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왔습니다. 자는데 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자다가 한 몇 번이나 깨나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수시로 깨는데 한 4-5번 정도 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술이나 수면제 같은 걸 좀 쓰세요? 그런 거를 복용하셔요?
약을 따로 처방받은 건 없고요. 음주도 질병하는 편은 아닙니다.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거나 잠은 들지만 자주 깨는 경우, 또 너무 일찍 잠에서 깨 수면 부족 상태가 유지돼 피로감과 졸음, 의욕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다. 이 환자는 불면증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아마 육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를 특히 야간에 돌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아이와 이렇게 분리된 수면을 취하고 또 주무시는 환경을 조금 더 조용하고 어둡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장애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다. 야간에 과도한 빛을 사용한다거나 음주나 흡연처럼 자기 전까지 이어지는 활동들이 영향을 주는데, 수면 장애가 의심될 경우 기도의 형태나 기도 근육의 탄력성, 혀의 크기와 위치 등을 측정하기 위해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네. 자고 일어나도 좀 피곤하고요. 다음날 너무 힘들고 해서. 뭐 평소에 혹시 코를 좀 곤다든지 아니면 뭐 술 한잔 드시면 좀 코를 곤다든지 어떻습니까? 네, 좀 심하게 골아서 가족들한테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혹시 같이 주무시는 분이 숨을 환자분이 안 쉬는 걸 보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숨이 정말 막혀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네, 와이프가 제가 숨을 안 쉰다고 몇 번 깨운 적이 있습니다. 코골이는 매우 흔한 생리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는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는데, 이런 수면 장애는 다른 부작용을 유도한다. 이 환자는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의심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은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의 중증도 얼마나 심한가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치료 방침이라든가 앞으로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인 검사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위해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면 다원 검사가 필수다. 가장 자세하고 객관적인 검사로 호흡의 상태나 여타의 수면 질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평상시 수면 상태를 유지하면서 뇌파나 눈의 움직임, 또 호흡과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게 되는 주요 생체 지표 평가 검사다. 우리가 잘 때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다음날 피곤하기 때문에 일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실은 산업 재해 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에 부담을 주어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당뇨병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면 장애를 앓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방치하지 마시고 일찍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면 장애는 수면 위생 교육과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등을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수면 위생이 약물 치료보다 우선인 법. 건강한 수면을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단 한 번으로 치료되지 않는 수면 장애.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수면장애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진단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좀 시행이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잘 때 우리가 뇌에서 나오는 활동을 알기 위해서 뭐 뇌파를 붙인다든가 우리의 호흡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호흡 관련된 센서라든가 근육의 움직임,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면다운 검사라고 하고요. 이제 수면다운 검사는 하룻밤 정도의 환자분의 그 수면을 분석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수면의 어떤 패턴 같은 걸 알기 위해서는 수면 일기라든가 수면 활동 기록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분이 어떠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방금 수면 일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면 일기와 활동 기록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건 병원에서 보통 하룻밤 들어오셔서 병원에서 이제 같이 주무셔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고, 우리가
하루만 관찰할 수가 있지 여러 날을 계속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분에게 이제 어떤 일지 같은 형태로 종이를 주어서 이게 내가 잠을 언제 자고 언제 깨어나고 그런 것을 표시하게끔 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뭐 색칠한 부분은 잠을 잤던 시간이고 이것만 봐도 아 밤에도 잠을 잤지만 낮잠도 언제 잤고 몇 시간을 잤는지 밤에 몇 번 깨어났는지 커피를 언제 마셨는지 뭐 술을 언제 마셨는지 이런 것도 동시에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수면의 패턴 규칙적으로 잠을 주무시는지 불을 끄고 잠에 들 때까지가 평균적으로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활동 기록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환자분이 이제 매일 그걸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분 손목에 마치 뭐 시계 형태로 차서 우리가 움직이면 이게 활동이 기록이 되고 움직임이 없으면 활동이 기록이 안 되면 이제 수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분이 얼마만큼의 잠을 취했는지 언제 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면 일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수면 일기를 써야 한다는 뭔가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검사들이 좀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면이 발생이 되려면 침대에서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수면에 대한 욕구가 생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몸이 피곤해야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어야겠죠. 불안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잡념이 많으면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또 좀 수면 환경이 좀 조용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빛은 완전히 좀 차단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수면은 발생할 수 있고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수면 장애의 경우에 따른 진단법과 치료법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나 고민이 많으면 잠을 자고 싶어도 오래 잘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뭐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다가 한숨을 잤어요. 잤다가 한 새벽 한 2, 3시 정도에 깨서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나와서 뭐 어떻게 해도 잠을 못 자는 경우 이런 게 많죠.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고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걱정거리, 불안, 스트레스,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잠을 오래 자고 싶어도 오래 잘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서 틈만 나면 자려고 하거든요. 내 몸에 잠의 신호가 왔다. 그러면 바로 가서 자려고 늘 침대 옆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도 침대 옆에서 먹고 TV도 침대에서 보고 뭐 책도 침대에서 보고 하다 보면 침대라는 것이 뭐 가면 이렇게 졸리고 바로 잠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침대는 그냥 생활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침대에서 쉽게 잠에 빠지는 그런 조건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조절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잤으니까 좀 늦게 일어나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뭐 좀 일찍 주무셨든 늦게 주무셨던 일어나는 시간을 거의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도 오히려 이런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면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을 잠을 못 잤으면 다음 날 뭐 중요한 어떤 회사에서 일을 못 해, 뭐 발표를 못 해, 시험을 못 볼 거야. 나는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디 병이 생길 거야, 뭐 암이 올 수도 있어.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걱정은 하룻밤 못 잤다고 우리 몸에서 갑자기 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이런 것이 누적되고 오래됐을 경우에는 병이 생길 수 있지만 하룻밤 못 잤다고 뭐 큰 갑자기 어떤 뭐가 생기고 환자분이 허리가 아픈 것이 뭐 잠이 못 자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가 인식을 개선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고요. 기본적으로 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는 효과가 좋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결국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동적으로, 어떤 인지적으로 이런 것을 바로잡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고 신경 쓰기보다는 괜찮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4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들 잠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떤가요? 많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이제 뭐 한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진료실에 오셔서 어머니가 우리 애가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집중을 잘 못하고 자주 잔다.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몇 시간 아이가 자요? 그러면 어머니는 한 7시간 자요 라고 말을 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이제 보통 숙제가 끝나고 뭐 11시, 12시가 되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뭐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가 뭐 TV를 시청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하기 때문에 실제 수면 시간이 그보다 더 늦은 경우가 많고 실제 수면 시간이 더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외국 권장 시간보다는 굉장히 적거든요. 거의 뭐 한 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도 잠을 적게 자는데 여러 가지 학습 스트레스나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것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줘서 아이가 이제 밤에 잠은 충분히 자고 낮에 오히려 집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게임이라든가 TV 같은 경우는 특히 야간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뇌에서는 이게 밤인지 아니면 낮인지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혼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밤에는 뭐 TV나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면이라는 건 이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기억력 강화에도 수면이 좋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과 그리고 규칙적인 패턴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제일 많죠. 이제 제일 많기도 한데 이제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증,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코골이가 심해요. 이런 분들한테 코골이라는 것은 이제 숨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떨림이 있을 때 어떤 코골이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자세히 조금 더 진찰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호흡까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수면 장애 중에 하나고 나이가 이제 50세,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이 장애 비율이 높아지는데 50세가 넘어가면 한 인구 5명이나 4명 중에 1명꼴로 꽤 흔한 질환이 되고 수면 중에 이제 숨 쉬는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때문에 다음날 뭐 자고 나도 개운한 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놔두면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뭐 당뇨병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분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다원 검사가 되고 수면 다원 검사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이 되면 양압기라고 해서 우리가 좁아진 숨길을 펴주는 바람으로 불어줘서 펴주는 그런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치료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의 하나의 장면인데요. 우리가 수면 중에 호흡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은 호흡이 멈춘 상태입니다. 무호흡이라고 하죠. 무호흡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호흡이 진행된 그 가운데쯤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좀 막 지저분한 그 꼬불꼬불한 게 뇌파예요. 근데 뇌파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조금 빨라지고 더 진해진 상황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잠에서 깨어버린 겁니다. 각성된 뇌파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무호흡이 반복되거나 무호흡이 오래되면 뇌에서 그 수면을 계속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수면이 분절이 되는 현상이 생겨서 다음날 피곤하기도 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네, 이 단순히 자도 피곤하다 이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밤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졸리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증과 비슷합니다.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하는데도 다음날 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자고 있고 이런 경우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 수면 무호흡증 질환과 차이가 나는 것은 청소년이나 젊은 분한테 조금 더 흔하고요. 이것은 뭐 길이 좁아져서 숨길이 좁아져서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뇌에서 깨어 있을 때는 각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각성 호르몬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뭐 많이 웃다가 갑자기 확 넘어지거나 뭐 다리에 몸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수면 시작기에 뭐 환각 같은 것이 보이거나 가위 눌림이라고 해서
수면 중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면증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진단은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해서 야간에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이어서 일종의 낮잠 검사입니다. 각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은 이렇게 충분히 잠을 잤다 하더라도 낮에 계속 졸음이 오고 쉽게 잠에 빠지기 때문에 낮잠 검사를 한 몇 번 해봐서 얼마 만에 쉽게 잠이 드는지 기면증 환자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면증이 진단되면 이것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합니다. 각성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도움을 주는 약을 처방하고요. 또 정기적인 시간에 오히려 낮잠을 오히려 자라고 해서 이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이 잠을 자면 꿈을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잠을 자는 동안 꿈을 꿔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이제 외래에 내원하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어떤 수면 검사를 한번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분들이 정상인들과 비교해서 그 꿈꾸는 수면, 흔히 말하는 그 렘 수면이 더 많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꿈을 꿔도 이게 현실감이 없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어지는데 그 수면 중에 깨어남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수면 중에 혹시 각성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이 렘 수면을 뭔가 방해할 만한 다른 게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보고요. 특히 수면 호흡 장애, 우리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렘 수면 때 조금 더 심하게 옵니다. 그 이유는 렘 수면에서는 이제 근육에 마비가 온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뚱뚱하시거나 어떤 기도가 좁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게 불리하게 돼서 렘 수면 때 더 어떤 호흡이 나빠져서 자주 깨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이제 꿈을 다 기억할 수도 있고 꿈이 생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숙면을 위해서 좀 권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어떤 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 행위만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활동에서 깨졌다 하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조금 더 피로하게 만들고 운동 후에 우리 몸에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오거든요. 이제 미국 심장학회라든가 아니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 권장량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당 150분 정도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아주 우리 몸의 여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중간 강도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장애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수면장애, 이것만은 기억하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졸리게 되고 피곤하고 결국은 집중력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어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요. 약물이나 수면제, 술 같은 것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수면장애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일에 못 잔 잠은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국내 연구진에서도 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주말에 몰아서 자는 잠은 주중에 못했던 여러 가지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날 작업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주중에 잠을 정말 못 주무신 분들은 주말이라도 몰아서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 다음은 탄산음료의 과한 섭취는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카페인은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밤늦게 야간에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면 마치 카페인을 충분히 흡수한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만 대면 잠을 바로 자는 경우, 이 수면 장애가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는 정말 바라는 거죠. 머리만 대도 자고 싶은 경우가 많고, 그러나 이제 중년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머리만 대면 바로 잔다는 것은 평소에 뭔가 수면이 좀 부족한 경우를 시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O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X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낮잠을 자면 코골이 증상이 줄어든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저는 X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낮잠을 자면 환자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몸이 좀 개운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 고는 현상은 각성과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 상태로 그 변하는 시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막상 수면 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코골이 현상 오히려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자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깊은 수면은 적어지고 주무시다 깨다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성과 수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코골이가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코 고는 소리 없이도 입만 벌리고 자면 코골이 환자가 맞다. O일까요? X일까요? O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행위는 자칫하면은 이제 코로 숨 쉬지 않고 구강으로 호흡하는 것으로 호흡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턱도 약간 기형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입을 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면 장애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면장애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야교대로 일을 하는 직업인데요. 아침에 퇴근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깹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바이오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오전에 취침을 하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낮에는 우리가 깨어 있고 밤에는 자는 어떤 기본적인 바이오리듬이 있죠. 그래서 퇴근하실 때 이제 밤 일을 끝나시고 아침에 퇴근하실 때 실은 햇볕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퇴근하실 때 선글라스를 낀다든가, 그래서 가능하면 어둡게 한 채로 집에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집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또 어둡게 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커튼을 다 내려서 집안을 어둡게 하고, 또 소음을 가능하면 차단을 해야 합니다. 시끄러우면 금방 우리는 이제 각성, 깨어남이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실은 귀마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드시면 초반에 잠은 일찍 잘 수는 있지만 중반 이후로는 쉽게 깨버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은 후반부가 더 깊은 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코도 안 골고 잠도 깊이 잘 잤는데 나이가 들면서 코도 골고 잠을 자꾸 깹니다. 나이 먹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코도 골고 또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숨 쉬는 기도의 근육을 이루는 어떤 탄력성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요. 수면의 구조상에서도 이제 깊은 수면의 비율이 점점 줄어서 좀 얕은 수면이 많아지니까 잠도 자주 깨고 또 수면 무호흡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이게 이제 다음 날 우리가 그렇게 주무시고 난 다음 날 생활하는데 졸립다든가 아니면 아주 피로하다든가 아주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으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분과 상담하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약간은 잠도 좀 얕아지고 코 고는 소리도 한두 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과 손목에 차는 기기로 수면 기간이나 깊은 수면 시간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핸드폰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는 이 시계형 장치가 주는 데이터 값 믿어도 괜찮을까요? 그런 기계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셔서 하룻밤 수면 다운 검사를 한다는 것은 몸에다 너무나 많은 장치를 부착하고 또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어렵지도 않고 이런 손목형 시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몸에 부착형 의료기기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부는 부정확하고 일부는 또 어느 정도 수면 검사와 일치하는 결과가 좀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체 수면 시간이라든가 수면 중에 자다가 깬 시간 이런 것들은 실제 수면 검사와 아주 일치된 결과를 보여서 상당한 부분은 저희가 믿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뭐 코골이 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헬스 디바이스 같은 것들은 계속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뭐 아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어떤 자기의 수면 장애를 체크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수면 장애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핵심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면 장애는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수면 장애는 고장난 시계다. 저희가 잘 고쳐서 일정한 패턴을 잘 만들어줘야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다음 깊은 숙면 그런 걸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이비인후과 최명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의 척도는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숙면을 취했느냐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깊은 잠을 청해도 잠에 들지 못하거나 자도 피곤한 분들은 내 수면 리듬에 이상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플러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